어느 작은 마을에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75살 정순자 할머니는 매일 밤 돌아가신 남편의 꿈을 꿨습니다. 남편은 꿈속에서 신문을 펼쳐 보이며 6자리 숫자를 가리켰고 그 번호로 산 복권은 신기하게도 연속으로 당첨됐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고 방송국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꿈에서 남편은 숫자 대신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내가 떠나는 날을 기억해라. 그 순간부터 기적은 저주처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 마을에 감춰진 비밀, 그리고 당첨금을 노리는 사람들의 탐욕. 정순자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이 꿈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죽은 남편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다는 것을. 과연 그녀는 진실과 평화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순자입니다. 올해 75이죠. 이 나이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겠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동네 분식집에 들러 떡 한 조각 얻어먹고 공원 벤치에 앉아 비둘기 모이 주다가 저녁엔 텔레비전 보다 잠드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시작된 건 석 달 전부터였어요. 매일 밤 같은 꿈을 꾸는 겁니다. 꿈속에서 남편 민수가 나타나요. 민수는 벌써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뇌출혈이었죠. 갑작스러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더니 머리가 좀 아프네 하더니 그대로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꿈에 나타났어요. 민수는 꿈속에서 항상 같은 동작을 합니다. 식탁에 앉아서 신문을 한 장 펼쳐요. 그리고는 조용히 손가락으로 어떤 숫자를 짚습니다. 6자리 숫자죠. 순자야 이거. 민수는 그렇게 말하며 제게 신문을 보여줘요. 저는 꿈속에서도 어리둥절합니다. 이게 뭔데요? 그냥. 이거 한번 해봐.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어요. 하지만 눈빛에는 뭔가 간절한 게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듯이요. 처음엔 그냥 꿈이려니 했습니다. 남편 보고 싶어서 꾸는 꿈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같은 꿈을 사흘 연속 꾸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것도 숫자까지 똑같이요. 14, 23, 31, 38, 42, 45. 저는 잠에서 깨자마자 급히 수첩에 적었어요. 혹시나 싶어서요. 그날 아침 저는 동네 분식집에 갔습니다. 김 사장이 떡을 내밀며 물었어요. 순자 씨, 요새 얼굴이 왜 그래? 잠을 못 자? 아, 그게. 요새 꿈을 자꾸 꿔서요. 무슨 꿈? 남편 꿈이요. 김 사장은 쓸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게. 민수 씨 가신 지도 벌써 3년이네. 그립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립죠. 매일 그립습니다. 분식집을 나와 동네를 걷는데 복권 판매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엔 쳐다보지도 않던 곳인데 그날따라 발걸음이 멈춰지더라고요. 한번 사볼까? 이상한 충동이었습니다. 저는 복권 같은 거 한 번도 사본 적 없어요. 그런 건 돈 버리는 짓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왠지 들어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젊은 점원이 웃으며 인사했어요. 저기, 로또 한 장 주세요. 수동이요, 자동이요? 수동으로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에 적어둔 숫자를 보며 숫자를 골랐습니다. 1,000원을 내고 복권을 받았어요. 얇은 종이 한 장이 손에 쥐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복권을 서랍에 넣어뒀어요. 그리고 일주일을 잊고 살았습니다.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텔레비전에서 로또 추천 방송이 나왔습니다. 평소엔 채널을 돌렸을 텐데 그날은 왠지 봐야 할 것 같았어요. 이번 주 당첨 번호는 14번.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3번.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31번, 38번. 저는 황급히 서랍을 뒤져 복권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42번, 그리고 마지막 45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6개 숫자가 전부 맞았어요. 저는 복권을 쥐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4등이었어요. 5만 원. 큰 돈은 아니었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죠. 민수가 꿈에서 알려준 숫자가 진짜 맞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민수가 뭔가를 알려주려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5만 원을 손에 쥐고 동네를 걸었습니다. 김 사장 가게에 들렀어요. 사장님, 이거요. 저는 5만 원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지난번에 빌린 쌀값이요. 갚으려고요. 김 사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그건 천천히 갚아도 되는데. 순자 씨,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좋은 일이 좀 있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그날 밤 저는 또 같은 꿈을 꿨습니다. 민수가 나타나 신문을 펼쳤어요. 그리고 이번엔 다른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순자야, 이번엔 이거. 민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뭔가 달랐습니다. 좀 더 진지했달까요? 마치 중요한 뭔가를 전하려는 것처럼요. 저는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또 숫자를 적었습니다. 7, 12, 19, 27, 33, 41.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또다시 복권을 샀어요. 이번에도 민수가 알려준 숫자 그대로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무서웠습니다. 첫 번째가 우연이라면 두 번째는 뭘까요? 진짜 민수가 저한테 뭔가를 알려주는 걸까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복권을 샀어요. 안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민수가 제 손을 이끄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토요일이 왔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앞에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번 주 당첨번호 7번. 시작부터 맞았습니다. 12번, 19번. 저는 복권을 꽉 쥐었어요. 27번, 33번, 그리고 41번. 또 맞았습니다. 이번엔 3등이었어요. 150만 원.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손이 떨려서 복권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다음 날 아침 소문이 퍼졌습니다. 제가 복권에 또 당첨됐다는 소문이요. 순자 씨 들었어? 또 당첨됐다며? 동네 슈퍼 주인 박 씨가 물었습니다. 아, 네. 운이 좋았나 봐요. 운이 좋은 정도가 아닌데? 2번 연속이잖아. 박 씨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호기심과 부러움이 섞인 표정이었죠. 그날부터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순자 언니,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5년 만에 보는 옛 친구였어요.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었죠. 아, 영숙이. 오랜만이네. 언니, 요새 복권 운이 좋다며? 혹시 비법 같은 거 있어? 영숙의 눈빛도 비슷했습니다. 순수한 궁금증이 아니라 뭔가를 얻으려는 눈빛이었어요. 비법이라니. 그냥 운이었어. 에이, 숨기지 마. 2번 연속은 운이 아니잖아. 저는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죽은 남편이 꿈에 나타나서 알려줬다고요? 그럼 미쳤다고 할 겁니다. 150만 원을 손에 쥐고 저는 고민했어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그때 동네 구멍가게 주인 최 씨가 떠올랐습니다. 최 씨는 오래전부터 가게를 운영했는데 요새 장사가 안 돼서 힘들어했어요. 카드값도 못 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 최 씨한테 도움을 주자. 저는 최 씨 가게로 갔습니다.
사장님. 오, 순자씨. 어서 와. 사장님, 이거요. 저는 봉투를 내밀었어요. 1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야? 예전에 사장님이 어려울 때 저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때 신세 갚는 거예요. 최 씨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순자 씨,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돈을 좋은 곳에 쓴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슈퍼에 가니 박 씨가 넌지시 물었어요. 순자 씨, 최 씨한테 돈 줬다며? 얼마나 줬어? 아, 그냥 조금. 조금이 얼마야? 혹시 100만 원? 박 씨의 목소리에 질투가 묻어났어요. 저도 요새 힘든데. 순자 씨는 최 씨만 도와주네. 저는 당황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됐어. 그냥 부러워서 한 말이야. 박 씨는 쌀쌀맞게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불편할까요? 그날 밤 저는 또 꿈을 꿨습니다. 민수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도 신문을 펼쳤어요. 그리고 세 번째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순자야. 네. 잘하고 있어. 그런데 민수는 말을 멈췄어요.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냥 미소 지었어요. 조심해. 뭘요? 사람들을. 그 말을 남기고 민수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꿈에서 깨어나 가슴이 답답했어요. 민수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다음 날 아침 집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이모. 놀랍게도 조카 영호였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영호야. 웬일이니? 이모 소식 들었어. 복권 당첨됐다며? 축하해. 영호는 환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이 왠지 어색했습니다. 고마워. 이모 혹시 시간 있으면 제 얘기 좀 들어줄 수 있어? 사실 요새 사업이 좀 어려워서. 아, 그래서 온 거였구나. 민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사람들을 조심해. 세 번째 꿈은 더 강렬하고 구체적이었어요. 민수는 신문을 찢었어요. 그리고 한 조각을 접어서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순자야, 이게 마지막이야. 마지막? 무슨 말이에요? 세 번째 기회야. 이번엔 좀 더 큰 돈이 들어올 거야. 왜요?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울먹이며 물었어요. 민수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미안해서. 내가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무슨 소리예요? 곧 알게 될 거야. 그때까지 잘 견뎌. 민수는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너무 슬퍼 보였거든요. 세 숫자를 적었습니다. 3, 8, 16, 24, 35, 44. 이번에도 복권을 샀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대보다 불안감이 더 컸습니다. 마지막이라니. 무슨 뜻이지? 토요일이 왔습니다. 이번 주 당첨 번호는 역시나 맞았습니다. 이번엔 2등이었어요. 4천만 원.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4천만 원이라니. 평생 본 적 없는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섰어요.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지? 다음 날 마을이 발칵 뒤집혔어요. 정순자 할머니가 3번 연속 복권에 당첨됐대. 이번엔 2등이래. 4천만 원이나 받았대. 대박이네. 어떻게 3번 연속이 가능해?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그날 오후 낯선 차 한 대가 우리 동네에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MBC 시사 프로그램 취재팀입니다. 젊은 리포터가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어요. 정순자 할머니 맞으시죠? 복권에 3번 연속 당첨되신 기적의 주인공.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기, 이건 좀. 할머니,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3번이나 당첨되셨어요? 카메라가 제 얼굴을 클로즈업 했어요. 저는 어쩔 줄 몰랐어요. 그냥, 운이 좋았어요. 운이라고요? 3번 연속이 운일까요? 혹시 특별한 방법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리포터는 계속 질문을 쏟아냈어요. 저는 그저 웃으며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정말 난리가 났어요. 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씩 왔습니다.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할 것 없이 전부 복권 번호를 물어봤어요. 할머니, 다음 번호 좀 알려주세요. 저희의 학비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투자하면 2배로 불려드릴게요. 문자도 쏟아졌고 집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지만 초인종 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옛 친구 혜자가 찾아왔어요. 순자야, 나야. 혜자야. 혜자는 제 절친이었어요. 젊은 시절 함께 웃고 울었던 친구였죠. 하지만 15년 전 혜자는 치매에 걸려 요양원에 들어갔고 저는 한 번도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거든요. 혜자야. 어떻게? 혜자 씨 아들이에요. 어머니가 순자 이모 만나고 싶다고 해서 모시고 왔어요. 혜자의 아들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어요. 혜자는 예전보다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순자야. 나 기억해? 혜자야. 그럼 내가 어떻게 널 잊겠니? 저는 혜자의 손을 잡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순자야, 소식 들었어. 복권 당첨됐다며? 응. 축하해. 넌 복 받을 사람이야. 혜자는 웃었어요. 탐욕 없는 순수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4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혜자를 위해 쓰자. 저는 혜자의 아들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이걸로 혜자를 요양원에서 빼내세요. 그리고 집에서 모시세요. 이모님, 이럴 수 없어요. 받으세요. 혜자는 제 친구예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혜자의 아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이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드디어 혜자를 도와줄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꿈은 달랐어요.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웃지 않았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순자야.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민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떠나는 날을 기억해라. 뭐라고요? 1월 15일. 내가 죽은 날. 기억해라.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왜요? 왜 그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곧 알게 될 거야. 그날에 숨겨진 진실을. 민수는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꿈에서 깨어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1월 15일. 민수가 죽은 날. 그날이 왜 중요한 걸까요?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의 죽음이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가 떠나는 날을 기억해라. 그 목소리가 너무 차갑고 단호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1월 15일. 그날은 민수가 세상을 떠난 날이에요. 그날 아침 민수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순자야, 커피 한 잔 줘. 네, 지금 끓일게요. 민수는 거실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커피를 끓이고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민수가 신문을 떨어뜨렸어요. 왜 그래요? 머리가 좀 아프네. 민수는 이마를 짚었어요. 저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괜찮.
민수는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여보, 여보.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119에 전화했고 민수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뇌출혈입니다. 광범위한 출혈이라. 죄송합니다. 의사의 말이 들렸지만 믿기지 않았어요. 민수는 그렇게 갔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그때는 그냥 불운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수가 평소 혈압이 좀 높았거든요. 술도 좋아했고요. 그래서 뇌출혈이 온 거라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떠올랐어요. 민수는 그날 아침 유난히 긴장해 보였습니다. 신문을 보면서도 계속 시계를 쳐다봤어요. 뭔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그리고 전날 밤 민수는 이상한 말을 했었어요. 순자야, 미안해. 왜 갑자기 미안해? 그냥 내가 못해준 게 많아서. 무슨 소리예요? 우린 잘 살았잖아요. 민수는 그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센치한 기분이 들어서 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마치 작별 인사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수의 짐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옷장 깊숙이 숨겨진 상자가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낡은 상자였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 그리고 작은 노트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부터 읽어봤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민수의 필체였어요.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편지를 읽어주길 바란다. 순자야, 미안해. 내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손이 떨렸어요. 무슨 내용일까요? 25년 전 내가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 일이야. 사고가 났었어. 한 노동자가 떨어져서 죽었지. 그때 나도 그 현장에 있었어.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회사에서 입마금을 했거든. 돈을 줬어. 500만 원. 그때는 큰 돈이었지. 나는 그 돈을 받고 입을 다물었어. 그 노동자의 가족은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았어. 나는 평생 그게 죄책감이었어. 저는 편지를 읽다 말고 주저앉았어요. 민수가 그런 일을. 민수는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거예요. 두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누군가 나를 계속 지켜보는 것 같았어. 전화가 오기도 했어. 잘 지내냐는 말과 함께. 협박 같은 거였어. 하지만 증거는 없었지. 나는 그냥 살았어. 최대한 조용히. 너와 함께. 협박이라고요? 그럼 민수의 죽음은 정말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던 걸까요? 세 번째 편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순자야, 만약 내가 갑자기 죽으면 그건 우연이 아닐 거야. 누군가 나를 제거하려 했을 거야. 하지만 그들을 찾으려 하지 마. 위험해. 그냥 나를 잊고 행복하게 살아줘.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편지를 읽고 나니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민수는 알고 있었어. 자기가 위험하다는 걸. 그리고 꿈속에서 민수가 알려준 복권 번호들. 그건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어요. 민수는 내가 혼자 남았을 때를 대비해서 돈을 남겨주려 했던 거야. 하지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미래의 복권 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노트에는 민수가 기록한 날짜들과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1999년 8월 12일 사고 발생. 2000년 3월 첫 협박 전화. 2003년 7월 이상한 차가 집 앞에. 2018년 12월 또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젊었다. 아들인가?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태준. 강태준이라. 저는 그 이름이 익숙했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아, 강태준은 우리 동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지역 의원도 지냈던 사람이죠. 그런데 왜 민수의 노트에 그 이름이 적혀 있을까요? 혹시 25년 전 그 사고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저는 노트를 덮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진실을 밝혀야 할까요? 아니면 민수의 말대로 그냥 잊고 살아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또 꿈을 꿨습니다. 민수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민수야, 나 어떡하면 돼? 저는 울먹였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기적은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그리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걸. 1년 후, 저는 여전히 이 마을에서 살고 있어요.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저녁에는 지은과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요. 할머니,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냥 당첨금 받고 조용히 사실 수도 있었잖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이게 민수가 원했던 거니까요. 복권 당첨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선물은 그 과정에서 얻은 것들이었습니다. 용기, 우정, 진실, 그리고 새로운 가족. 이 모든 게 민수가 저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갈 겁니다. 오늘도 저는 민수의 사진 앞에 앉습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고마워. 사진은 대답하지 않지만 저는 알아요. 민수가 어딘가에서 웃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웃음이 저에게 계속 힘을 준다는 걸. 이게 바로 사랑의 기적입니다. 죽음도 시간도 거리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의 기적. 저는 요즘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요. 창문을 열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예전엔 그냥 지나쳤던 작은 것들이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져요. 아침 햇살, 지저귀는 새소리, 이웃의 인사.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동네 어르신들을 만나요. 순자 씨, 오늘도 산책 나오셨네요. 네, 날씨가 좋아서요. 우리도 같이 걸을까요? 물론이죠. 우리는 함께 걷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하고 요즘 세상 이야기도 하고요. 때론 긴 침묵도 편안합니다. 도서관에 가면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줘요. 할머니 오셨어요? 오늘은 어떤 책 읽으실 거예요? 지은아, 내가 추천해줘. 그럼. 이 책 어때요? 따뜻한 이야기예요. 지은은 언제나 제가 좋아할 만한 책을 골라줍니다. 저는 책을 읽으며 오후 시간을 보내요. 가끔 어린 학생들이 와서 말을 걸어요. 할머니, 저희 숙제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지. 무슨 숙제인데? 역사 숙제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할머니 경험을 듣고 싶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전쟁 후에 가난했던 시절 함께 나누며 살았던 이웃들, 그리고 조금씩 나아진 세상. 아이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소중한 시간이었단다. 사람들이 서로를 더 아꼈거든. 할머니처럼 저도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이의 말에 저는 미소 짓습니다. 넌 이미 용기 있어. 여기 와서 할머니한테 말 거는 것만으로도 말이야. 저녁이 되면 지은이 집으로 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준비해요. 할머니,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뭘 만들 건데?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김치찌개요. 엄마한테 배웠어요. 지은은 능숙하게 재료를 썰고 냄비에 넣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집안에 퍼져요.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하루 일과를 나눕니다. 오늘 도서관에 새로운 책이 들어왔어요. 어떤 책? 어린이들을 위한 위인전이에요. 박영민 추모 장학금으로 산 거예요. 지은의 얼굴에 뿌듯한 표정이 떠올라요.
아버지가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분명 그러실 거야. 식사 후에는 함께 설거지를 합니다. 지은이 설거지를 하면 제가 물기를 닦아요. 할머니,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괜찮아. 나도 움직여야지. 우리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합니다. 말은 없지만 마음은 통하는 것 같아요. 밤이 되면 저는 일기를 씁니다. 민수가 세상을 떠난 후 시작한 습관이에요. 처음엔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서였지만 이제는 감사를 기록하기 위해서죠.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지은이와 맛있는 저녁을 먹었고 준서가 들러서 차를 마셨고 동네 아이들이 방문했어요. 작은 일상이지만 모두 소중합니다. 일기를 쓰다 보면 민수 생각이 납니다. 여보, 오늘 하루도 잘 보냈어. 너도 잘 있지? 나는 너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창밖을 보면 별이 빛나고 있어요. 민수도 저 별 어딘가에서 저를 보고 있겠죠. 준서는 요즘 자주 들러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 준서야. 어서 와. 차 한잔 하려고 왔어요. 준서는 이제 경위가 됐어요. 그 사건 덕분에 인정받았죠.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좋지. 건강하고 행복해. 다행이에요. 할머니가 힘들어 하실까봐 걱정했었거든요. 걱정 마. 나는 괜찮아. 오히려 더 활기차게 살고 있어. 준서는 차를 마시며 근황을 이야기해요. 요즘 새로운 사건을 맡았어요. 할머니께 배운 대로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구나. 준서야, 내가 정의감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나는 알아. 계속 그렇게 해. 네, 할머니. 할머니가 제 롤모델이에요. 마을 사람들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엔 각자 자기 일에만 바빴는데 이제는 서로 돕고 살아요. 동네 잔치도 자주 열리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함께 돕습니다. 순자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됐어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노력이에요. 박영민 추모 장학금도 잘 운영되고 있어요. 매년 5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지은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할머니, 올해 장학생이 결정됐어요. 그래? 누구누구야? 지은은 신이 나서 이야기합니다. 모두 성실하고 착한 학생들이에요. 아버지가 보시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장학금 전달식 날 저도 참석했어요. 학생들은 긴장한 얼굴로 상을 받습니다. 받는 학생 대표가 말해요. 저희는 박영민 선생님과 정순자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바로 진짜 기적이구나. 한 사람의 희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구나. 민수도 박영민 씨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웃고 계시겠죠. 가끔 강민호도 들러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호야, 어서 와. 할머니, 이거 드시라고 과일 좀 샀어요. 고마워.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고 가. 민호는 조심스럽게 집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셔요. 할머니, 아버지께서 요즘 많이 변하셨어요. 그래? 네. 매일 박영민 씨 사진 앞에 절을 하세요. 그리고 참회록을 쓰고 계세요. 나중에 출판해서 수익금은 전부 기부하시겠대요. 좋은 일이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아버지는 평생 괴로워하셨을 거예요. 아니야.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바로잡는 거지. 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민호는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며 돌아갑니다. 저는 창문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봐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용기만 있다면. 요즘 저는 강연도 해요. 여러 학교와 단체에서 초청이 와요. 할머니의 용기 이야기를 듣고 싶대요.
저는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기꺼이 갑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기쁘니까요. 강연장에 서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어요. 처음엔 떨렸지만 이제는 익숙합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할머니였어요. 하지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믿음 하나로 용기를 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것이 변했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강연이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해요. 할머니 용기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잡으며 말해요. 고마워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도 힘이 됩니다.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해요. 민수야, 봤지? 내 작은 계획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어. 고마워. 계절이 바뀌고 있어요. 봄이 왔습니다. 공원에는 벚꽃이 피었어요. 저는 지은과 함께 벚꽃 구경을 갑니다. 할머니 정말 예쁘죠? 그래. 아름답구나. 우리는 벤치에 앉아 벚꽃을 바라봅니다. 바람이 불면 꽃잎이 흩날려요.